네, 아프리카 미래재단 짐바브웨 지부에서 일하고 있는 전진경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박상은 대표님, 김억 사무총장님, 안수기 부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사실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그라운드를 깔아주시는 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을 이 기회를 들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NGO 의료봉사 사례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현장이 경제 사정이 안 좋은 후진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의료의 성격은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도덕, 에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꼭 치료해야 하는데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많이 생각했던 과연 이 21세기에서 NGO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어려움에 봉착해서 겪었던 많은 아픔들을 극복하고자 시도했던 몇몇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프로젝트들을 시행하면서 실천한 우리 NGO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 3년간 시행했던 소아심장 프로젝트, 그리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시행했던 소아재활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짐바브웨에 처음 왔을 때 딸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고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 11년이 지나게 되었고 지금 딸은 대학을 졸업했고 아들은 이번에 음대에 진학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저희 대학 3년 선배로 의사이면서 기초의학인 양약 전공으로 현재 아프리카 미래재단 짐바브웨 지부 지부장이면서 짐바브웨 의과대학에서 양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의료봉사라고 하면 100년 전부터 100년 전부터의 그런 진료 형식을 떠오르게 되는데 그 사이 의료는 많은 발전이 있었고 또 혼자서 진료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두 팀워크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많은 기계들을 사용해야 되고 또 많은 영상 또 진단검사의학 그 실험실 그 데이터가 있어야 진료가 가능한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비록 100년 전에 의료봉사 하신 분들에게 감명을 받아서 이 의료봉사의 길을 인생의 진로로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분명히 다른 형태의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의료 현장입니다. 그래서 왜 의료 분야에서 경제가 부각되었는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도덕에 의해 봉사의 길을 떠났다 하더라도 이 경제에 박지 못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경제를 일으키는 지금 의료가 인더스트리가 됐잖아요. 의료 산업화되었는데 이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의료 봉사를 기획해야 된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먼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공통적인 의료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들께서 잠시 이제 아프리카 상황들을 설명을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 1980년도 이후의 아프리카는 에이즈라는 질병에 의해서 2000년 중반 치료약이 개발되기까지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2015년 WHO의 정책 재정립으로 모든 가임기 여성이 HIV 진단되면 즉시 치료하고 또 배우자도 같이 치료하는 것으로 원칙을 바꾸면서 HIV 전염 속도도 많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안동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정말 저는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저의 의료봉사 말씀드리면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엄마한테서 태아로 전염되는 그 HIV 수직 감염이 많이 감소되었고, 그렇지만 여전히 HIV 보건율은 국가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10%가 넘습니다. 그리고 병원마다 입원 환자의 약 30% 이상이 HIV와 관련된 질병인데 이 면역결핍으로 인한 기회 감염과 또 종양까지 발생될 수가 있어서 검사 및 치료가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또 선천성 면역 결핍 케이스를 보신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그 진료 그 레벨 자체가 2차 병원도 아닌 3차 대학병원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 후천성 면역 결핍도 결코 쉬운 질환이 아닐 것입니다. 한 환자에 들어가는 진료의 강도가 의사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수십 년 생존할 수 있는 암 환자가 치료받는다고 할 때 들어가는 검사, 치료, 보충적 부가치료 등등 팀 어프로치만으로 가능한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율이 전 국민의 10%라고 하니 정말 굉장한 의료 로딩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얼마나 막대한 의료 인프라가 이 후진국에 필요한지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핵, 말라리아, 장티푸스 등이 사계절 계속 유행하고 있고 영양결핍 환자도 많은데 이 영양결핍 환자들이 2차적으로 면역이 떨어져서 결핵 등의 질병이 쉽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겸상적혈구 빈혈이라는 한국에서 보기 힘든 질병이 이곳에 있는데 영아 때부터 빈혈이 오면서 폐구균, 살모넬라 등의 균 감염이 이 환자들에서 흔하고 또 심한 빈혈로 인한 심부전, 또 잦은 세균 감염으로 인한 류마티스성 심장판막 질환 등이 이 환자들에서 흔합니다. 따라서 대규모 환자군이 이렇게 항상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퍼블릭 헬스 개념이 발달되어 있고 국가 차원에서 도저히 이것을 다 감당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범세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로 WHO와 USAID, USAID, 그다음에 유니세프 등에서 도움을 줍니다. 한편 이렇게 감염 환자가 많은데 만성 성인병 환자, non-communicable disease 또한 많습니다. 의료가 공적 자원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가 적고 또 외국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의사에 대한 대우가 낮고 공립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따로 사립병원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운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의사들이 투잡을 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립병원은 이 의사들이 사립병원으로 간 사이에 오후에는 진료 공백이 오게 됩니다. 한편 그 사립병원은 그 나라 경제 수준에 비해서 의료 수가가 매우 높아서 방문할 수 있는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다음 짐바브웨는 어떤 나라인가? 여기 지도를 보시면 짐바브웨는 모잠비크, 그다음 보츠와나, 잠비아, 남아공 이렇게 네 국가에 둘러싸인 내륙 국가입니다. 인구 1,300만 명의 국가로 영어와 쇼나어를 공용어로 쓰는 국가입니다. 고산 지역이 많아 아프리카 국가지만 기후가 많이 덥지 않고 쾌적한 편입니다. 1980년도 이전에는 그때는 이제 HIV라는 병이 없었던 시대죠. 발달된 의과대학과 병원 체계가 잘 확립되어 있었고 주변 국가들의 의료 시스템을 선도하던 우수한 의료 인재가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2007년도에 경제 통화 그 불량으로 인해서 경제 붕괴가 된 이후로 많은 의료 인력들이 짐바브웨에서 생활이 안 되므로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거대한 의료 시스템으로 보자면 많은 공백이 생긴 것이지요. 많은 전문가들이 좀 더 보수가 나은 외국으로 나가서 그 전문가들이 빠진 상태에서는 될 수 없는 그런 치료 모달리티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 모달리티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의료 공백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의과대학 내에서의 의학 교육 시스템과 수련 시스템은 일부 헌신적인 교수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누수 속에서 가능한 역학 연구들이나 또는 일부 임상 연구들은 지속되고 있었고 일부 서구 유명한 대학들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이런 유명 대학들과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에서 온 NGO들이 제안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호의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과연 그게 얼마나 몇 년이나 지속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매우
의구심을 가지고 이 현지인들이 이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제가 일하는 하라레 어린이병원은 짐바브웨 수도에 위치한 가장 큰 국립병원입니다. 저는 2013년부터 여기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NGO 소속으로 오더라도 그 나라 의사 면허를 받으려면 이런 퍼블릭 티칭 하스피틀에서 슈퍼바이저 밑에서 적어도 2년을 일해야 퍼머넌트 라이선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기로 이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것을 거치지 않으려면 MSF 같이 독자적인 병원이 있고 그 병원 안에서만 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프랙티스에 많은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프리카 미래재단에서 아직 병원은 짓지 못했지만 이 국립병원, 제일 큰 소아국립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저의 경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립병원에 들어오게 됐는데 여기 사정을 직접 접하고 제가 9시부터 5시,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면서 이 병원 사정을 깊이 알게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따로 아프리카 미래재단 병원에서만 일했다면 이렇게 많은 현지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또 그 병원 안에 있는 많은 파라메딕 분들하고 교류하는 기회가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국립병원에 들어가게 되면서 정말 이 병원 사정을 속속들이 알게 되었고 또 당장에 의료 윤리상으로는 치료를 해야 되지만 의료 소모품, 약품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공급할 수는 없는 형편에서 아침에 이제 출근하게 되면 거기 병동 처치실에 그 리서스테이션을 기다리고 있는 다섯 여섯 명의 환자들이 항상 그 처치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혼자 다 그것을 리서스테이션 할 수도 없고 또 맨파워도 많이 딸렸습니다. 그 당시 인턴 레지던트 수도 많이 적던 시기였기 때문에 맨파워도 딸리고 그다음에 제가 제 의학 지식을 거기에다가 다 적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간단한 의료용품들도 망가져 있거나 없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것을 구하러 다니다가 그냥 오전 시간이 허망하게 흘러가 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그래서 제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제가 살릴 수 없는 환자들을 너무 많이 보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정말 이 개인의 힘은 너무 작구나. 이 시스템이 바뀌어야겠구나. 그리고 이 맨파워가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이제 집에 돌아갈 때는 항상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좀 동역자들 많이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이 인턴 레지던트 수가 많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항상 퇴근을 했는데 그 HIV 환자 한 명에게 들어가는 많은 그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동력이 다 충당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2015년도에 WHO 팔러시가 이 HIV 환자들 팔러시가 바뀌면서 그 가임기 여성들한테는 다 이제 약을 주는 걸로. 그전에는 이제 CD4 카운트에 따라서 약을 조절을 했는데, 이제 가임기 여성이라면 HIV 양성이면 무조건 그 즉시로 치료를 시작하는 팔러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수직 감염이 줄고 이 소아 영역에서 HIV 환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뉴모코칼 백신이 이제 그 짐바브웨에 공급이 되면서 항상 HIV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회감염으로 뉴모코칼 인펙션, 뭐 튜버큘로시스, 뭐 이런 감염들에 의해서 이제 이 환자가 나빠지고 장기가 손상되고 그러면서 만성적으로 이제 이 장기 부전들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백신을 짐바브웨 전체 신생아들한테 이제 주기 시작하면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또 심한 폐렴 환자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로타 백신이 론칭되면서 설사 환자도 많이 줄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선천성 루벨라 증후군 환자를 보지를 못했는데 여기 짐바브웨는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심장하고 이 눈 쪽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루벨라 백신도 시작하면서 이 선천성 루벨라 증후군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이러스, HIV 바이러스 자체가 슬로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약에 반응하는 정도가 그렇게 뭐 신종플루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고 장기간을 계속 이제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내성도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에 잘 안 먹는 환자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루테그라비아라고 신약이 개발되면서 정말 바이럴 로드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굉장히 소아 영역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팔러시들이 생기면서 정말 제가 항상 2013년도에 하라레 중앙병원의 외국인이라고는 저 혼자인데 달랑 떨어져서 느꼈던 많은 그런 의료윤리적인 고민들을 이런 전체 이런 백신이나 그다음에 그런 WHO 팔러시로 인해서 정말 환자들이 줄면서 일의 양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일하는 병원이 정말 이 하라레에서 유일한 그 터셔리 리퍼럴 하스피틀이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5세 미만은 저희가 다 공짜로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5세 미만이라면 치료, 검사, 모든 것이 다 공짜인데 그 반면에 이 정부 투자는 적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물자는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파워도 떨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스텝마다 이제 캐뉼라를 넣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하는 수액이 있어야 되는데 수액이 막 부족한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인투베이션을 했는데 석션 기계가 뭐 망가져 있다든지 뭐 이런 스텝마다 다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파서블 바틀넥들이 너무 많았고 그다음에 이 티칭 하스피틀이지만 이 환자가 처음 진단돼서 이제 낫는 것까지를 이 학생들이 보아야 되는데 임상 실습을 나왔는데 그냥 죽는 환자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 환자가 정말 무슨 질병인지 끝까지 진단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의사들이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일을 해도 정말 너무 지치는 일들이 많았고 번아웃 돼서 정말 회진도 못 오는 그런 교수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일을 어차피 이제 2년 동안은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환자들 정작 제가 맞닥뜨리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뭐 피검사면 피검사, 뭐 CT면 CT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산발적으로 이제 돕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단이 되고 치료가 되는 환자들도 있었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치료가 되는 환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일하던 인턴 레지던트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교수님들도 이 경제 붕괴 이후로 너무너무 번아웃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뭐 제가 인턴처럼 뭐 검사지도 다 찾아와 가지고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뭐 또 피검사 결과가 제때제때 나오는 적이 없었는데 뭐 그냥 나오고 있고 뭐 이상한 그 안 하던 검사들도 뭐 란셋 사립병원에 보내서 이제 검사 결과도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회진도는 맛이 생긴 거예요, 이 교수님들이. 그래서 회진도 더 자주 오고 그다음에 병원에 더 자주 들르는 것을 제가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바브웨 의과대학에서 매년 졸업하는 의사가 약 200명 정도 되는데 인턴 2년 과정을 마치고 일반의로 일하거나 전문의 과정에는 아주 일부만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레지던트 과정 중에 월급이 적어서 가족들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거의 소아과 교실 경우에 1년에 한두 명만 지원을 했는데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하고 나서 그 후로 2-3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전문의를 많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7-8명씩 지원하게 되니까 갑자기 맨파워가 아주 빵빵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매년 배출되는 7-8명의 소아과 전문의가 전문의 여기 하라레 어린이병원에서 다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개원을 한다고 해도 크게 벌이가 되지 않고
뭐 환자 보호자들도 이제 비싼 사립병원을 갈 때는 경험이 많은 베테랑 의사를 찾아가게 되니까 갓 전문의를 딴 의사들은 그렇게 사립병원에 환자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예, 그래가지고 이 어떻게 이 전문의들이 어떻게 돼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마침 지방에 근무를 자원하는 의사들이 생겼습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전문의가 됐으니까 자기 고향에 가서 일을 하겠다. 꽤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이 실제로 또 지방병원을 잘 꾸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우리 NGO에서 인센티브를 좀 줘야겠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은평감리교에 이제 부탁을 드려서 그 지방병원에 근무하는 소아과 전문의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문의가 이제 지방병원으로 분산이 되니까 많은 감염병들이 조기에 진료가 되고 또 많은 또 이 하라레까지 이제 이렇게 리포되어 오는 환자 수도 또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 지방에서 이제 자체 해결이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지방의 병원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그 병원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거기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정말 이 아프리카 사람들도 자기들이 스스로 하려는 의지가 많이 있고 또 굉장히 브라이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기초적인 그 가정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NGO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충분히 이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IMF나 세계은행들이 저개발 국가에 융자를 해줄 때는 의료 정책에도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이제 그렇게 되면 좋은데 지금 매해마다 이제 의사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이곳에서 이제 의사들의 스트라이크가 매년 연초면은 있거든요. 거의 한 달 동안. 그런데 그럴 때만 생각하는 것이 IMF나 세계은행에서 정말 많은 자금을 이 의료 분야에 투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것이 이렇게 쉽사리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정말 이루어질 때까지는 NGO에서 산발적이지만 병원 운영에 필요한 그런 전문의들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지방병원 지원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인력이 중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NGO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병원 경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국립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병원장님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따로 병원장님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이 컨설턴트들 전문의 중에서 자원하신 분이 그냥 병원장을 맡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권한이 센 것도 아니고 병원 운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국립병원의 주인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운영에 일정한 노하우도 별로 없으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병원 운영에 경험이 많으신 우리 박상은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이제 병원 경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21세기에는 슈바이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경제 개념의 밝은 어찌 보면 로비스트의 역할이 로비스트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그 로비스트나 그다음에 정책가들이 그 정책가라는 것이 이분들이 뭐 누가 와서 뭐 이걸 하자 그러면 그 말을 금방 들을 분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현지인들의 입장에서 현지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도 그 현지의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정책가들이 정말 이 21세기 NGO 담당자들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연히 MSF 그다음에 여러 NGO들 그다음에 선교단체들 굉장히 학생 때 이제 동경하면서 이제 봤는데
이제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이 물자 조달을 하고 또 의료 인력을 조달하고 병원 건립하는 일들을 대부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의 그 국립 그 의료 체계하고 잘 맞물려 돌아가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이제 HIV 환자가 MSF에서도 약을 받고 또 국립병원에 와서도 약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냥 듀얼로 막 자기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부 병원하고 잘 이렇게 협조가 안 될 때 실제 진료상에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입원 환자들을 여기서 치료를 안 하고 외래 베이스로 치료를 하시기 때문에 어차피 이 환자들이 다 치료를 받으려면 또 국립병원에 와야 됩니다. 근데 국립병원은 사립병원에 비해서 이제 진료비가 싸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빈민 치료를 한다 하면 어차피 이 국립병원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 WHO나 유니세프 이런 데서 이제 전체적인 서베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회에서 필요한 매뉴얼 발급 이런 것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짐바브웨 의사들이 이제 지축이 돼서 애들리츠라는 그런 진료 가이드북도 만들고 이러면서 상당히 그쪽으로도 또 많은 또 의료 봉사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들리츠 진료 가이드에 의거해서 저희가 이제 그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적은 자본으로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진료 가이드북 만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말라위의 최재걸 교수님, 그다음에 이디오피아의 김태훈 교수님 같은 분들은 이제 그 개발도상국의 보건복지부에 직접 직원으로 이제 자원을 해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보건복지부 정책 과정에서 같이 관여를 해서 정책 자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속은 NGO지만 그 보건복지부 정책 자문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처럼 이제 이 지방을 잘 안 가려는 의사들에게 이제 그 인센티브를 주면서 보건 인력 일자리 창출. 어찌 보면 일자리는 이미 있었는데 너무 월급이 적어서 안 가려고 하는 것을 이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일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각 국가별로 처음 론칭할 때그 국제 컨퍼런스를 먼저 하면서 시작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의료 사회에서 의사들이 정말 배움에 목말라 있는데 컨티뉴잉 에듀케이션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라는 이 측면은 그 한 국가 내에서 그 중앙에서 의료 수련을 받은 의사를 지방으로 이렇게 파견을 해서 인력 불균형 해소할 수도 있겠지만 짐바브웨 같이 이렇게 매년 의과대학생들이 일정하게 잘 졸업생들이 배출이 되고 그다음에 수련의들이 배출이 되는 곳에서 그렇지 못한 의과대학이 없는 예를 들어 뭐 레소토나 그다음에 스와질랜드 이런 곳에 의사를 파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DR 콩고나 다른 곳에 그 중앙 아프리카에도 많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데 그런 곳에 우리 NGO에서 일정한 월급을 준다 하면 가고 싶어하는 짐바브웨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짐바브웨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정말 벌이가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사들을 우리 NGO에서 월급을 준다 하면은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의사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 교육받은 이 아프리카 의사들이 다른 선진국에 돈을 벌려고 나가는 그런 브레인 누수를 막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 같은 아프리카 의사들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해서 오는 그런 의료 봉사 경험을 체험하게 해서 오는 보람도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짐바브웨는 굉장히 특수한 위치에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마인드도 있고 그다음에 봉사 마인드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런 의사들이 돈 때문에 이제 뭐 선진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일정하게 받으면서 같은 아프리카 국가 내에 의료 선교사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그 의사들을 또 이제 다른 아프리카로 파견하려면 또 항상 적당한 샐러리들을 줘야 되니까 이 초기에 NGO들이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또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전체적인 뭐 IMF나 세계은행에서의 그런 정부 예산 계획에 같이 관여되는 그런 거대한 그런 계획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병원 운영을 이제 오셔서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이 지금 짐바브웨 내부에서 보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약품이나 그런 의료 소모품들을 구입할 때는 굉장히 도매값으로 받게 되는데, 제가 목도한 바로는 이 짐바브웨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외상값을 잘 갚아야 그 도매상들도 물자를 잘 조달을 할 텐데 외상값을 안 갚다 보니까 그 도매상과의 관계가 원활하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 보호자들은 밖에 나가서 소매 가격으로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사와야 되는 그런 유통 과정에도 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이 정말 전체적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이 의료봉사는 굉장히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환자들이 질병 초기에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이유가 이 교통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 수준에 비해서 교통비가 비싸고, 그래서 이 뭐 친척들한테 돈을 꿔서 이제 버스를 타고 온다든지 뭐 앰뷸런스를 타고 오는데, 이런 교통편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짐바브웨 내부는 이제 중국에서 길을 많이 깔아줘서 이제 도로 사정은 많이 좋아졌는데, 이 교통비가 굉장히 비싸서 혹시 이제 그 인구 밀집 지역에 이 병원 버스가 순회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그 방문 연수, 심장 수술 방문 연수를 시행하여서 현지 흉부외과 의사들과 약 10케이스까지 같이 수술하면서 술기를 전수하고 또 수술 후에 중환자실 케어를 했던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예, 그래서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처음에는 이제 성인하고 아동을 같이 하다가 이제 아동에 집중해야겠다 해서 이제 아동 수술을 같이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이제 이 프로젝트가 2017년, 16년도에 일어나기까지 정말 저희 아프리카 미래재단 대표님이신 박상은 원장님과 그다음에 아프리카 미래재단 부대표님이신 최재걸 교수님, 그리고 안철민 교수님이 같이 직접 짐바브웨를 직접 2013년도에 방문을 하셔서 심포지움을 열어주셨는데, 현지 심장병 관계 의사들이 함께 모이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단 현지 의사들의 관심을 높이고 그 중에 키 닥터인 닥터 치무카를 한국 연수로 초청해서 발달된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시작한다고 해서 금방 확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뭐 경험이나 식견으로는 이런 것을 할 생각을 못했었는데 대표님께서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닥터 치무카가 한국 연수를 갈 때 그 VSD, 심실중격 결손이 있던 환자 한 명을 제가 같이 데리고 가서 이 환자의 모든 치료 과정을 닥터 치무카가 같이 옵서베이션 하게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그때 건국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거기 이제 서동만 교수님 그 심장센터에서 같이 이제 MOU를 맺고, 이 건국대병원 팀이 짐바브웨에 왔을 때 바로 수술할 수 있도록 짐바브웨 임시 의사 면허와 그다음에 간호사 면허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여기 이제 사진 보시면 이제 왼쪽 처음에가 이제 닥터 치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박상은 원장님이랑 그다음에 최재걸 교수님 오셨을 때 그때 이제 안철민 교수님 뭐 다 오셔 가지고 인제 혈관외과 계명대 교수님도 같이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제 저희가 짐바브웨 의사회에서 심포지움을 하였고, 이렇게 이제 심포지움을 하면서 그 의료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원로이신 닥터 하킴과 닥터 치무카 그다음에 닥터 베너맨 이런 분들하고 이제 밀접하게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은 이제 학장님, 의과대학 학장님이신데 박상현 대표님 직접 오셔서 MOU를 맺고, 그리고 그 박상현 대표님 옆에는 양현숙 교수님인데 건국대학교 심장내과 교수님이십니다. 저희 아산병원 제가 레지던트 때 그때 인턴이셨는데 그 계기로 알게 되었고, 이렇게 직접 오셔서 정말 많은 애를 써 주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그래서 처음에 인제 이 환자 한 명을 이제 데리고 가서 인제 한국의 의료가 얼마나 발달됐는지 그 현지 의사에게 직접 보여주고, 또 관련된 다른 의사들도 이제 다른 병원들도 보여주면서 이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를 먼저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실제로 팀이 왔을 때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을 같이 이제 먼저 회의를 하면서 계속 수술 전에 회의하고 수술 후에 회의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가진, 한국 의료가 가진 그런 노하우를 이제 다 전수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닥터 치무카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다음에 이 파트너 기관인 서동만 교수님께서 마치 여러분 영화 최근에 나온 탑건 매버릭 보셨죠? 그 매버릭에 나온 탐 크루즈처럼 F-14부터 F-18까지 다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산전수전 다 겪으신 베테랑 교수님이 이제 이 팀장을 맡으셔 가지고 열악한 아프리카 환경에서도 그 모든 실력을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분들이 이제 뭐 손님 대접해서 정말 뭐 좋은 케이스들만 내놓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국 의료진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려고 정말 어려운 케이스들을 많이 내놨는데 그 수술들을 다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짐바브웨 경제 붕괴 전에 심장 수술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16년 동안 이제 중단되었다가 이제 다시 한다 하니까 그 짐바브웨 노장 교수들이 이제 주로 주축 멤버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국립병원 안에서 진행이 되니까 내무부 장관이 기금을 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따로 저희가 뭐 병원 사용료 뭐 이런 것들은 내지 않고 이 수술 캠프를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매년 방문 연수를 하면서 저희가 발견한 것은 중환자실 케어가 너무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 간호사들과 중환자실 담당 의사를 한국으로 초대해서 추가로 한 달 동안 연수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현지에서 계속 심장 수술이 가능하도록 이제 기금 모금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유로 현지 석유회사에서 약 3억을 국립병원에 기증을 해서 이 심장 수술팀이 오지 않더라도 여기에 닥터 치무카와 닥터 무테웨의 닥터 마차위라 이 흉부외과 교수들이 약 50케이스 정도를 현지에서 직접 수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발견된 문제들은 뭐냐면은 전문 인력, 체외순환을 하는 그 퍼퓨저니스트에 대한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NGO에서 담당을 해줘야 이런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걸 발견되었고, 그다음에 중환자실 일이 워낙 힘든데 그 중환자실 간호사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또 정부에서 제공이 안 되니까 이에 대한 것들도 NGO에서 감당을 해줘야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아재활 역량 강화 사업 빨리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프로젝트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하라레 중앙병원 수도에서만 하였고, 이제 그 후로 지속 사업으로 지방병원인 관다와 빈두라에도 이제 확대시켰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이 사업에서 특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이 짐바브웨의 재활 영역 자체가 현지에서 많이 무르익어 있었고 동기유발이 이미 되어 있었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NGO인 하라레 어린이병원 트러스트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사업들이 초기에는 많은 자본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이 하라레 어린이병원 트러스트에서 자체 모금으로 이미 새 재활센터를 져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 하라레 어린이병원 트러스트에서 아우리치 프로그램으로 도시 외곽 인구 밀집 지역에서 13개 마을 클리닉에서 재활치료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활치료 받는 환자 수가 거의 2,000명에 달하는 그런 재활 분위기가 이미 무르익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여기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뛰어들게 됐냐면은 이제 이 재활센터는 이미 졌는데 모금한 돈으로 재활 장비를 살 돈이 부족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체어펄슨인 닥터 포엘이 이제 저한테 이걸 좀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놓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서울재활병원 이지선 원장님이 떠오르게 되었고 저의 2년 선배시거든요. 그래서 이 원장님과 손을 잡고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에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코이카 사업 성격상 역량 강화 사업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넣게 되었고 그러면서 일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지방 치료사들도 교육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소아 뇌성마비 환자들의 집중 치료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은 그냥 장비만 얻겠다 하는 욕심으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일이 굉장히 커졌고 그러면서 이제 보호자 워크숍도 하게 되었고 저희가 일정하게 정기적으로 치료사들을 교육하는 TOT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재활병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영문 매뉴얼도 만들고 방문 연수를 이제 이 서울재활병원에서 오셔서 한 달 동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마친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지만 이 코이카 사업이 정말 기적적으로 잘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었고 현지 하라레 어린이병원 트러스트와의 유대관계가 좋아서 그 현지 치료사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 집중치료 프로그램에 협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히려 이제 다른 환자들은 안 오는 상태에서 이 집중 치료 환자들을 이제 한 기에 32명씩 32명씩 이제 받아서 했는데 이 환자들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 치료가 끝난 후에 이 환자들의 운동 능력이 얼마나 향상됐는가 이렇게 저희가 평가 도구를 사용해서 측정을 했는데 정말 고무적으로 결과가 나왔고 3년 동안 소아 뇌성마비 하나 약 200명을 치료를 하였고 이것을 하면서 이제 그 임상 프랙티스 스킬이 늘어난 이 치료사들이 아우리치에도 또 동일하게 이제 투입이 되어서 약 1,000명의 환자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 횟수가 누적될수록 그 다음에 이 시간이 지속해서 1년 지났을 때, 2년 지났을 때, 3년 지났을 때 매년 이제 그 운동 능력을 측정을 했는데 점점 더 그 운동 능력의 향상도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예, 여기 이제 사진 보시면은 이제 처음 이 사업 시작할 때 김옥 사무총장님 방문해 주셨고 그다음에 대사님 방문해 주셔서 이제 이 소아재활센터에서 이제 격려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서울재활병원 이지선 원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이 같이 방문을 하셔서 정말 많은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라레 어린이병원 트러스트는 이 하라레 현지 짐바브웨 수학과 의사들로 이루어진 NGO인데 우리의 저기 재활도구 기증과 그 다음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감사하다고 이렇게 유리로 예쁘게 코이카 아프리카 미래재단 서울재활병원 현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그림이 그 예쁜 현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3년 동안 이제 잘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나서 그 모든 도구를 하라레 어린이병원 트러스트에
기증한다는 그 이양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공립병원 하라레 어린이병원에 이제 이양될 경우에 그 기계 관리가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닥터 포엘이 운영하시는 그 하라레 어린이병원 트러스트에 기증을 하면서 동일하게 이제 그 하라레 어린이병원 소아재활센터에서 사용은 하되 관리는 그 트러스트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NGO는 여러 다른 NGO와 연계해서 현지 의료 체계가 자발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하고 또 거의 한 10년가량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연계로 자원과 인력을 공유해서 뭐 의사는 짐바브웨에서 제공하고 또 다른 뭐 물자들은 뭐 WHO나 뭐 미국 CDC나 다른 데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다른 아프리카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 선생님. 좋은 강연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 들어보면 무척 힘들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현지 상황 등의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 살리셨던 그런 좋은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질문이 많은데 딱 두 가지만 질문 받고 다음 강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자면 이거 예, 어떨까요? 여기 질문 보이네요. 예. 네.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계시면서 가장 즐거웠던 일과 가장 슬펐던 일 있으시면은 짧게 공유 좀 예. 부탁드릴게요. 예. 예, 제가 그 심장 수술 시작하기 전에 정말 슬펐던 적이 그 9살 된 소아였는데 류마티스 판막 질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같았으면 분명히 이제 그 판막 치환술 하면서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너무 약으로 이제 우리가 신부전 약을 맥시멈으로 썼는데 맥시멈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신부전이 너무 심해지면서 간이 이렇게 커지면서 아이가 제 눈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 슬펐고 그 충격으로 제가 아산병원에서 수련받을 때 그때 이제 컨설트 드렸던 분이 서덕만 교수님이었는데 그 서덕만 교수님이 이제 아산병원에서 건국대로 옮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해서 이런 환자들 데리고 가서 수술할 수 있냐 이렇게 여쭤보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정말 많이 충격도 받고 슬펐었고 그다음에 가장 기뻤던 것은 정말 이렇게 너무 각 단계마다 바틀렉이 있는 이 짐바브에서 저희가 이제 오픈 하스트 서저리를 무사히 해서 거기서 이제 수술받은 애들이 이제 잘 회복이 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미래재단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혹시 현지에 있는 다른 NGO와도 이렇게 자주 협업을 하시는지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제가 그 하라레 어린이병원 트러스트 멤버는 아닌데 거기 이제 트러스트와 많이 협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또 다른 JF 캄넷 트러스트가 거의 같은 패밀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진료 영역 자체가 많은 NGO가 같이 합쳐야 되기 때문에 기아대책하고도 협업을 해서 심장병 환자 할 때 이제 모금을 기아대책에서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많이 이렇게 같이 코업을 해야만 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자본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예. 예,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두 번째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